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백수가 되어 있었죠.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둘째가 있어서 좋은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업을 하면서도 돈이 예전에 일하던 만큼 모이지가 않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옆에서 이런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돈은 좀 많이 모여? 직업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자면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아니야? 그럴 시간에 몸매 관리나 좀 하지 그래? 예뻤던 몸매는 다 어디 갔대? 집에만 오면 아줌마 냄새나. 이 소리에 저는 정말 짜증이 확 났습니다. 둘째는 누구랑 같이 낳은 거고 누구 때문에 제 경력이 단절이 되었는데 정말 더 싸워보고 같이 있어봤자 화만 날 것 같아서 저는 둘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사실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 왜 나가냐고 하던 남편인데 제가 진짜 친정으로 간다니까 이번에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나 2달에 한 번 정도 가던 친정인데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친정에 가니까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정서방이랑 싸운 거냐? 갑자기 애까지 왜 또 데리고 왔냐면서 놀라신 부모님. 부모님께 제가 남편과 있었던 얘기, 경력이 단절되어서 속상한데 집에서 애 키우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부업에 대해서 남편이 무시하고 제가 통통한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한 이야기 등등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은 정말 화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는 뭐 너 혼자 낳았다니? 정서방 그것도 좋으니까 너랑 같이 아이 만든 거 아니야? 회사도 정서방이 너 힘들 것 같다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니?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건 누구고 네가 계속 다닐 수 있다는데 첫째랑 둘째 심심해하니 나중에 상처를 받니 어쩌고 하고. 너 정서방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면 분가해라. 너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하는 사람에게 너 맡길 수 없어. 엄마 아빠 너랑 애들 키우는 것까진 안 힘드니까 정 힘들면 그냥 이 집에서 살아. 정서방 그 자식 연락 와도 절대 받지 마라. 어떻게 우리 딸을 이따위로 무시를 해? 엄마가 정말 화를 엄청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평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엄마다 보니 놀라기도 했고 정말 많이 속상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불효다 싶고 정말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옆에서 아빠도 여자 무시하는 남자는 필요 없다면서 한 소리 거들어 주셨어요. 참담한 마음 한켠에는 또 이렇게 날 응원해주고 내 편인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며칠간 지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가도 관심 없어 하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집에 안 들어오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편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점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안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되어가던 때 부모님은 나가셨고 저랑 아이만 집에 있는데 밖에서 띵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초인종으로 누군지 보니까 남편이더라고요. 저 장모님 땡땡이 여기 있습니까? 집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찾는 건지, 그리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정말 큰일 난 사람처럼 절 찾는 건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 최대한 저희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죠. 자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 우리 딸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나갈 땐 붙잡지도 않고 집에서도 계속 무시했다면서
없어지니 소중한가? 남편은 밖에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면서 저를 제발 집으로 다시 보내달라면서 애원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웃기고 고소해서 저는 계속 저희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절 보내줄 수 없다고 말했죠. 장모님, 그리고 땡땡아,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쳤나 봐. 널 무시하고 지금 나가도 뭐라고 안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한 번만 더 너 무시하거나 그럼 내가 정말 개의 자식이다, 개의 자식. 하지만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절대 저를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남편에게 대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은 몇 번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다가 가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오신 엄마 아빠께 오늘 남편이 와서 절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너 절대 그 인간 따라가지 말어. 있을 때 소중한지 모르고 없어지니까 찾는 놈들은 큰 대가 좀 당해봐야 돼. 그리고 너 다시 가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이른다 뭐한다 하면서 더 욕할 거리 만들어서 욕할지 누가 아니? 계속 친정에 있어. 정서방 이 인간 내가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크게 혼쭐을 내던가 해야지. 그리고 제가 절대 상종을 안 해줘서 며칠 생각 정리 좀 하고 올 줄 알았던 남편은 그날 저녁 또 저희 친정 앞에 와서 살살 빌더라고요. 순간 저와 엄마는 정말 기막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으로 들였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멍멍해봐, 멍멍. 남편은 왜 본인을 강아지 취급하냐면서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저와 엄마는 한 번만 더 무시하거나 하면 개의 자식이 될 거라고 했으니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 말해줬습니다. 계속 뭘 해도 옆에서 멍멍 해보라고 하거나 밥도 저희 집 강아지 옆에서 먹게 하고 개서류를 주고 우유만 줬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침대에 누우려고 하며 어디 개가 침대에 눕며 등등 말 그대로 강아지 취급을 했습니다. 솔직히 하면서도 웃기는 걸 참느라고 힘들었지만 본인 입으로 뱉은 말은 꼭 책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참나 했던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한마디 한 거 그거 가지고 본인을 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대를 하다면서 말이죠. 본인이 절 무시했던 건 생각은 안 하는지 저보고 아줌마 냄새가 난다 했던 게 생각나서 너한테는 개 냄새가 난다고 해줬더니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말 한마디 못하냐면서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거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저보고 거울을 보라는 겁니다. 저보고 양심이 없대요. 아주 곧 납작 엎드리고 빌 것처럼 하던 그 모습은 솔직히 거짓이었던 거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너무 저도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엄마와 저는 추가로 생각했던 일을 또 행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또띠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도 적반하장으로 부모님한테까지 대드는 남편에게 또띠가 먹고 남겨둔 게사료 봉투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제법 큰 포대다 보니까 얼굴에 맞은 남편은 뒤로 넘어가더군요. 저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막 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던지면서 다신 오지 말라면서 쫓아내버렸죠. 아주 오만상이 되어서 쫓겨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친정엄마가 나서셨습니다. 엄마도 정말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자식 일이기도 하고 사위한테 정말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죠. 엄마는 널브러져 있는 사료를 챙겨서 가방에 담으시더니 남편 회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리로 가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에 게서류를 부어주면서 한마디 하셨다고 했습니다. 개사위, 자네 먹을 사료 가지고 왔네.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밥을 안 챙겨가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들이부었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엄마는 또 한마디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네, 나 우리 딸 키울 때 정말 아껴가면서 키웠다네.
시집 보낼 땐 정말 우리 딸이 눈물 안 흘리고 행복하기만을 바랬지. 자네도 자식 키워봐서 알 거야 아마. 때론 너무 조용히 자고 있을 땐 혹시나 싶어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곤 했네. 우리 아이가 잘 자고 있나 해서. 그렇게 키운 딸을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의 외모가 바뀌었다고. 그것도 자네의 자식을 키우느라 본인을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냄새나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 자네 말대로 자네는 개가 맞네. 아니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인간의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리지 말게나. 그걸 저버린다면 자네 말대로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겠나? 여기까지 하겠네. 이제 나머지는 자네가 선택하게. 그만 헤어질 건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계속 살 건지 그건 자네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겠네. 이런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절 데리러 왔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처럼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별말 없이 무릎을 꿇었고 저희 부모님도 별말 없이 그렇게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저녁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솔직히 전 그렇게 다가오는 남편이지만 완전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 역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앞으로의 절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남편을 맞이해 주십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위에 좋은 시간들이 쌓여야 하겠죠. 이렇게 참교육한 사람도 있다고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